오늘은 45인승 버스를 이동식 그 사무실 겸 캠핑카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객님이 요청을 좀 하셨죠, 저희한테. 지금 현재 버스 안에 모습인데 의자 이런 것들은 다 탈거가 된 상태이고요. 이 안에 이제 저희 이솔라스를 코팅하기 전에 탈취 작업과 또 코팅 전 이런 면에는 제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탈취 작업하고 이 마스킹, 보양 작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영상으로 볼 때는 크게 공간감을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좀 공간이 큽니다. 제 예상으로는 대략 면적당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에서 80m 정도로 코팅이 될 것 같아요. 천정, 그다음에 벽면, 이런 프레임 중간중간 벽면과 바닥 면적까지 전부 코팅을 할 예정입니다. 작업하는 중간중간 과정들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탈바꿈이 될지 저도 좀 많이 궁금한데 이렇게 소개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여기는 원래 창문이 있던 자리인데 이 고객님이 창문을 막고 별도 시공을 하고 오셨는데 여기는 강판으로 다 막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유리이고요. 유리 위에 이솔라 코팅을 위해서 별도 처리 작업 해오셨는데, 이게 제소라는 것을 이제 코팅을 하죠.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솔라시 나중에 코팅이 될 때 유리면 같은 데는 코팅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사전에 제소로 코팅하는 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이솔라 코팅이 아닙니다. 이제 이솔라 코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클래스 C타입이라고 해서 이 버스를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천정 부분에 이런 프레임 역할을 해주는 이게 좀 너무 많아서 코팅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정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고 있는데, 천정 먼저 시공하고 저 앞부분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바닥면, 총 2회에서 3회 정도 코팅을 해야 됩니다. 두께를 좀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2차까지 이솔라스로 코팅이 됐고요. 2차 도포까지 된 상태고, 고객님의 출고 날짜하고 맞추다 보니까 좀 서둘러서 했던 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날이 밤에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철판 같은 경우 온도가 좀 많이 낮아집니다. 표면 온도가 좀 흘러내린 부분도 있어서 오늘 다시 보강 작업을 했고요. 안에 이제 이솔라 코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건조 작업이 내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기상에 큰 이변만 없으면 내일까지 건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닥까지 지금 코팅은 다 끝났습니다. 저 안쪽엔 지금 아직 바닥이 건조가 되지 않았죠. 조금 전에 이제 코팅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광택이 난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게 물기가 좀 안 말라서 그런 거거든요. 저 안쪽이 굉장히 깊습니다. 안쪽까지 코팅이 다 되어 있고, 천정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도포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평면, 이런 보시는 저기 유리창 있던 부분들 있죠. 저런 표면 같은 경우는 단순 코팅이 되면 되는데, 이런 뼈대를 이루는 이런 트러스트라든가 이런, 이걸 정확히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구조들에 코팅을 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양보다 2배 이상 더 소모가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일단 고객님하고 약속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이제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출고되고 나면 여기에 이제 별도의 작업들을 아마 진행을 하시겠죠.
그럴 걸 대비해서 이게 건조가 된 다음에 얇게 이쪽에 위쪽에만 바닥 쪽이죠. 수성 우레탄 바니쉬로 이제 코팅이 좀 살짝 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밟고 다녀도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녀도 내구성에 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청소 같은 것도 좀 용이하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마무리가 다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버스가 시공을 다 끝내고 이제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보시는 이 바닥 부분들 여기에는 수성 우레탄 바니쉬로 코팅을 한 상태입니다. 건조가 다 되고 나면은 이제 밟고 다녀도 표면에 손상이 없겠죠. 물청소 같은 것도 좀 용이하게 되고요. 벽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차량 같이 좀 선정해 보시면 이런 골조 뼈대 역할을 해주는 이런 프레임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저 이솔랏 같은 경우 코팅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열교 현상을 잡는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하고 또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서 이 표면에 발생할 수 있는 결로들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버스와 같이 캠핑카 같은 공간에 쓸 수 있는 단열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아는 수성 연질폼 또 경질 우레탄 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수성 연질폼은 이렇게 이제 분사를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스웰링, 이게 부풀어 오르죠. 한 100배 정도 이렇게 되게 빠르게 분사가 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수성 연질폼 같은 경우는 이런 내부에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공간을 메꿔주는 충진 개념으로 쓰이는 단열재인데 뭐 장단점은 다 있죠. 이제 경질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수성 연질폼에 비해서 부풀어 오르는 게 현저히 적습니다. 하지만 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단열 열 전도율은 수성 연질폼에 비해서 좀 더 월등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각각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단열 시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질폼 같은 경우는 내부에는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고 이제 외부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연질폼은 내외부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경질폼보다는 열 전도율이 떨어져서 좀 두껍게 코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내부에 그 수성이고 어떤 환경에 유해한 그런 물질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경질폼 같은 경우는 HCFC인가요? 그 프레임가스를 대체하는 어떤 그런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적이라든가 또 이런 직접 실내에 이렇게 기거하는 이런 캠핑카 공간에는 경질폼은 적합하지 않은 소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